김건희 비밀 폭로, 청와대 내부자가 드러낸 충격적 진실, 기자들조차 경악할 무서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다. 이 정부에선 왜 유독 오빠, 누님 등의 호칭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이정호 씨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 사실을 폭로한 장경태 의원이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만약 이 또한 사실이라면 김건희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달 말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오빠 동생하는 사이라는 주장이 야당 측으로부터 제기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9일 이정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실제 여러 조사 과정에서도 이정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도 있었고 또 그 통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정호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보자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정호와 김건희 여사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인 김기현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이 제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장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공작쇼를 보면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쇼가 떠올랐다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단식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완전히 저는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이 사건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사건에서 삼부특권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이 삼부특권 게이트라고 표현한 의혹은 삼부특권 주가 조작 의심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정호 씨 등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야 고소 고발이 워낙 일상이긴 하지만 비슷한 호칭 논란이 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직후 선임한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인 임무영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막말 극우선 발언을 게시해 비판을 받는 데다 과거 이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선임 규탄 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이 임명 10시간 만에 의결한 박문진 이사 6명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 등 공영방송 이사 13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부적격 이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 변호사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언급된 인물로 과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임 변호사가 장애인을 인어공주에 비유한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며 이런 사람이 박문진 이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을 인어공주에 비유한 것이 잇길에 오르자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쓴 글을 링크하며 이 글을 장애인 피하라고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독해력 수준이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 글에서 장애인은 박병섭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하나뿐이다. 그 외에 인어공주하고 표현된 사람은 국어를 위해 가장한 가짜 장애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섭은 멀쩡한 휠체어를 놔두고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기어다니는 사람이므로 그가 기어다닌다고 표현한 것 역시 비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구를 가장해서 지하철이나 명동 거리를 기어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슬램을 설명한 글이라며 전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6일에도 페이스북의 인어공주 이야기라며 과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며 기존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임 변호사는 다른 게시물에서는 이 위원장을 향해 누님 호칭으로 부르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지난 4일
우리 누님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잘 됐다면서도. 그런데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더라도 MBS 교체하려는 순간 더민당이 또 탄핵 타령할 건데 그 점은 마음이 무겁다. 이것들은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작자들인 듯하다고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지난해까지 이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이 위원장이 고소한 사건의 법적 절차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유튜브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한 고소장,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이 임 변호사입니다. 이 위원장은 누님이라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데다 법률 대리인까지 맡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의 임 변호사 이사선임은 이에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 노조는 이외에도 임 변호사가 한국인을 조선인이라고 표현하며 조선인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 자존감은 내어놨다고 한 점도 지적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들을 좌파 종자라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에 이은 새로운 무기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비난한 점,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대표적인 극우 인사이자 친일파로 꼽히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광주로 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어느 하나 일반적인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임 변호사 외에도 공안검사 출신인 허익범 변호사가 박문진 이사에 임명된 것은 노동조합 때려잡기를 위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박문진 이사인 이우영 전 MBC 라디오 본부장과 윤길용 전 MBC 시사교양제작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부역자로 공범자들의 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KBS 이사로 선임된 7명 또한 부적격 인사로 봤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이명박 정권 당시 유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고 지난해부터는 바른언론시민행동이라는 신정부 성향언론 단체 대표 맡고 있는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정무특보를 거쳐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을 반박한 함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KBS 길원영 사장 체제에서 부사장으로 재임하며 제작 자율성 침해 비판을 받은 유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영명지대 사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언론노조 혐오 발언 및 과방위위원을 향한 막말로 퇴장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 이진용 자유언론 국민연합 공동대표, 도희훈 뉴라이트 전국연합 북한인권특별위원장, 김광섭 전 KBS 법무실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등도 EBS 이사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상임위원도 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 수십 명 끌고 와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태규 씨가 말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청사 기본적 관리권이 현재는 저한테 있다. 마치 제가 피감기관에 무슨 청문 받듯이 검증. 저도 판사하면서 검증 많이 해봤는데 검증 현장에서 지뢰 방식으로 안 한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와서 검증하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9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